네. 해보죠. 자는 사람 다 깨워주시고 전자기기, 블루투스 이어폰 제거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그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예요. 더하고 곱하면 됩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매우 힘듭니다. 고3 때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배울 수도 있는데 그때 고1 때 배웠던 경우의 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공부하기 상당히 수월하고요.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그 덧셈을 잘 할 수 있다는 소리는 뺄셈도 잘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곱셈을 잘 할 수 있다는 소리는 나눗셈도 잘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 네, 이 정도만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경우의 수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쓰았던 뇌의 부분과 다른 부분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상원 학생 되나 이거? 제거하시고요. 자,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아래 볼까요?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좀 고상한 말로 덧셈을 사용해서 저 자세 봐, 저거 자세 봐. 그 문자 보내 지금. 90도로 앉았다 보내. 보내, 알았지? 자, 합의 법칙 읽어볼게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에다가 체크해 주시고요. 각각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n이면 A 또는 B 또는 체크하시고요.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한다? 더하기를 사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덧셈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언제 사용한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용한다. 그리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용한다. 예를 문장을 읽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예시를 가지고 이해를 많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생각력을 볼까요? 컵케이크 3가지와 아이스크림 2가지가 있죠. 질문이 뭐예요? 컵케이크 또는 체크하고요.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컵케이크가 3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인 생각은 컵케이크 3개가 모두 다르다입니다. 모두 다르다. 이게 이해가 되니? 나중에 뭐가 나와? 고3 때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이죠. 다른 것, 같은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아이스크림도 2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보면 다르게 보이죠? 네, 유사하게 사람이 5명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 5명은 다 다른 걸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같다 다르다를 구분해야 된다. 아무튼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 아래 읽어볼까요? 컵케이크 하나를 선택하는, 그 택하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택하는을 선택이라고 이해합니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 3가지. 3가지 중에 하나 고를 수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은 2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때 보죠. 이때 컵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더해서 구하면 되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문제에서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 이라는 말은 또는이란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 설명에서 이때 그 문장 보면은 동시에 선택할 수 없으므로 라는 또 한글 문장이 나오죠. 이러한 문장을 봤을 때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한다? 더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합의 법칙 박스 보면은 두 사건 A, B라고 나와 있죠. 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건은 집합입니다. 집합을 어떻게 그려놨죠? 무엇이 없도록?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려놨죠?
이때 또는 개념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빼줘야죠. 그래서 무엇이다? 덧셈을 잘 아는 것하고 뺄셈을 잘 아는 게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네, 연관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네, 나중에 고3 때 설명 듣도록 하고. 자, 아래 참고 보면은 셋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말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죠? 네, 88. 네, 결과가 똑같죠. 그런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6으로 하죠. 괜찮습니다. 6. 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거 보죠.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어떻게 계산했어요? 네, 아주 어릴 때는 4, 6 구하죠. 이렇게. 근데 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2가 3개 있다.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가 각각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하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하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더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구조가 다른 거예요. 구조가 다르다.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첫 번째 거에 비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물론 우연일 수도 있지만 같은 숫자가 나왔잖아? 그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다?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다. 그 구조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구조가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하나만 구해서 반복되는 거에 개수를 곱하면 되지. 2가 한 1000개 있다고 해봐. 1000개를 다 구할 거야? 똑같은데? 이해되죠? 이게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덧셈을 사용할 때랑 곱셈을 사용할 때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분해야 된다? 언제 더할 것이냐, 언제 곱할 것이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겠죠. 고3 때 이해하면 되고요. 아무튼 데이터가 쌓여나가야 된다. 자, 그 아래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주사위가 뭔 줄 아니? 주사위가 뭔 줄 알아? 네, 저거 문자 보냈어? 부모님한테? 90도로 앉아있다고? 이따 확인할게요. 신호등 뭔 줄 알아? 신호등? 네. 신호등이 무엇인 줄 알아야 신호등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진짜야.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 살면 신호등 문제를 못 풀겠지. 이해가 안 되지. 주사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숫자가 하나씩 있죠. 네. 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된대요. 5의 배수. 자, 5의 배수니까 5, 10, 15 어디까지 돼요? 10까지밖에 안 되죠. 왜냐하면 가장 큰 숫자가 6, 다른 주사위에서도 가장 큰 숫자가 6이니까 합의 최대값은 10이죠. 최소값은 뭐예요? 2죠.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의 합은 2 이상 12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의 배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두 번째 숫자를 y라고 했을 때 5가 되는 경우가 있고 10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얘를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죠. 1, 4, 2, 3, 3, 2, 4, 1. 몇 개죠? 4개야? 1, 9 안 되죠. 3개인가? 총 몇 개? 7개? 자, 질문. 더해서 7이라고 했죠. 왜 더했어요? 왜 합의 법칙을 썼지? 무엇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네, 그거를 수학적으로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하겠죠? 보냈어? 부모님한테? 미인정 지각입니다. 진짜 보냈어? 아, 미인정도 붙여서 미인정. 두 분한테 다 보냈어? 그래? 알겠어. 두 분 계시죠? 안 계실 수 있으니까. 아 진짜? 아니 안 계실 수도 있지. 네. 사망했을 수도 있잖아. 사망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 왜?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죽잖아. 죽음이 가까이 있죠. 옛날에 난 어떻게 했냐면은 80살까지 살겠다라고 해서 태어난 연도 플러스 80년을 해가지고 디데이를 맞춰둔 적 있어요. 예. 하루하루 줄어들죠. 예.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길 바랍니다. 예. 청소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야 돼요. 짜증을 낼 게 아니라. 예. 부모님이 계셔야 문자를 보내지. 나중에 돌아가시면 문자 보낼 사람도 없습니다. 예. 아무튼 자, 4 더하기 3. 왜 더했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죠. 더해서 7이 나오겠지. 곱하면 12가 나오겠지. 근데 곱하지 않고 더해느냐라는 겁니다. 를 표현하면 더해서 5가 되는 거랑 더해서 10이 되는 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네? 아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합으로?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는데 겹쳐지는 게 없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네. 그리고요. 지금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전수조사인데 전수조사. 전수조사가 뭐죠? 모두 다 체크하겠다. 경우의 수를 일일이 세겠다.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 전체가 몇 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카운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개수가 많아지면 일일이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수조사 할 때도 있다. 자, 이 네 개를 보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야 돼? 네? 뭐가 보여? 뭐가 보여야 돼? 뭐가 보여? 대칭성이죠? 자, 그래프에만 대칭성이 있는 게 아니죠?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대칭성이 있습니다. 아니 얘랑 똑같잖아. 어떤 대칭성인지 알겠죠? 사실 여기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들어있죠. 아니 너랑 너의 구조가 똑같다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하나 구해서 같은 구조가 두 개 있으니까 곱하면 되죠. 얘도 어떤 대칭성이 있죠. 하나를 빼면 대칭성이 있죠. 그래서 대칭성을 어디다 적어놔야 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4 더하기 3이 무엇이냐? 4 곱하기 3이 무엇이냐? 계산도 할 줄 알잖아.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넘어가 보죠. 자, 262쪽에 맨 위쪽에 예제 1번입니다. 자, 자연수 x, y에 대하여 변수의 범위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죠. x 더하기 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거기 써놓을까요? 나중에 이 문제를 중복조합. 자, 고3 때 중복조합을 배울 친구가 있겠죠?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약간 더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만 고1이니까. 자, x, y가 자연수죠? 4보다 작거나 같아요. 가장 작을 때가 1, 1이니까 합이 2로 가장 작겠죠. 그러면 합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케이스가 어떻게 보여요?
절대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 구해. 너 구해. 너 구해. 다 더해. 겹쳐지는 거 없죠? 예, 그거 더합니다. 그럼 얘 또 어떻게 구해? 지금은 우리가 멍청한 상태니까 1 더하기 1이겠지. 1 더하기 2. 2 더하기 1이겠지. 다 하는 거야. 다 더하면 되죠. 자, 무엇을 또 알 수가 있다? 지금은 일일이 나열을 했지만 중복조합의 개념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너를 구할 때 방법하고 너를 구할 때 방법하고 너를 구할 때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래서 결과수가 다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야지. 문제 2번. 의미 아닌 정수. 밑줄 쳐놓고 얘도 중복조합 써놓고 고3 때 배운 다음에 다시 복습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xy가 0 이상이죠. 그래서 케이스가 어떻게 나뉜다? 합이 0부터 3까지 4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 거죠. 네. 말 써놓을까요? 케이스 분류? 이런 말이 교과서에 나오진 않죠. 근데 분류라는 개념이 많이 쓰입니다. 잘 나눠야 돼요. 여기서는 잘 어떻게 나눈 거예요, 사실? 자, 내가 구하고 싶은 집합이 얘예요.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전체의 경우에 씁니다. 얘를 사실 어떻게 구한 거예요? 합이 2인 거, 합이 3인 거, 합이 4인 걸로 나눠서 구한 거죠. 겹쳐지는 게 없잖아. 그리고 합치면 전체가 되죠. 그래서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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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를 더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했다. 집합이 아까 서로소라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더하기만 하는 이유는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공부한 것 같은데? 고배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 2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아마 우리 반 친구들에서 절반은 확통으로 수능을 보겠지? 그때도 이해를 못 할 거야. 그때도 이해를 못 해.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기 이해를 못 할 거야. 그냥 문제를 패턴화해서 외우겠죠. 그래도 뭐 잘하면 되니까. 근데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를 지금부터 배워놔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서울대 기출문제를 풀 수가 있다. 네. 그러면 많은 탈락자들이 생기겠죠. 애초에 허들이 너무 높다. 자, 고배 법칙. 그 아래 보면은 컵케이크 3개랑 아이스크림 2개가 똑같네? 보면은 컵케이크 중에서 하나와 아이스크림 중에서 하나를 동시에 택하는, 동시에 선택하는 체크해 주시고요. 동시에. 자, 동시에 중요하죠. 동시에. 자, 오늘 국어 시간인가? 동시에. 자, 동시에가 뭐예요? 그러면은 컵케이크랑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선택한다는 소리야? 컵케이크와 아이스크림을 한 손에 한꺼번에 쥔다는 소린가? 아니면 컵케이크를 먼저 하나 뽑은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선택한다는 소리야? 아니면 반대로 아이스크림만 선택한 다음에 컵케이크를 선택한다는 소리야? 다 똑같은 겁니다. 네. 다 똑같아. 그게 동시에. 자, 한글 써놔. 잇따라. 이런 의미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질 수도 있죠. 동전 2개를 주고 하나를 던지고 또 하나를 던질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동시에 잇따라입니다. 네. 유익한 한글 시간이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아이스크림을 뽑고 컵케이크를 뽑던, 컵케이크를 뽑고 아이스크림 뽑던 사실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네. 그 아래에 보겠습니다. 그림 보면은 저 왼쪽 아래 보면 수영도 보여요. 수영도. 자, 수영도 체크해 주시고요. 수영도. 자, 우선 그림만 볼까? 그림이 어떻게 보여? 자, 내용을 모른다고 쳐. 그림만 봐. 어떻게 보여, 그림이? 맞는데. 오늘 미술 시간 있나? 맞는데 어떻게 보여, 그림이?
언제 곱한다고? 아니 2 더하기 2 더하기 그 그림이 똑같은 게 3개 보이지 않아? 네, 구조가 똑같잖아요. 수영도라는 것을 통해서 구조가 같은 게 보이잖아. 그럼 곱한다고. 쉽니? 자, 포인트가 무엇이다? 구조가 같은지 알아차려야겠죠. 고3 때도 알아차리지 못할 겁니다.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물론 지금 드리는 말씀이 고1 애들한테 적합한가? 이해가 과연 될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 이게 맞는 소리거든. 자, 거기에서는 수형들을 보고 무엇을 판단할 수가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 컵케이크를 먼저 선택을 했구나. A, B, C라고 했습니다. 자, 컵케이크 A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 아이스크림 1, 아이스크림 2.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컵케이크 두 번째 거 선택했어. 그러면 또 하나, 둘. 세 번째 거 하나, 둘. 너가 반복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구하는 건 뭐죠? 덧셈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전수조사입니다. 그런데 너 하나 구한 다음에 같은 구조가 3개 반복돼요. 그래서 2 곱하기 3이라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무엇이다? 곱셈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죠. 네. 자, 2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2랑 똑같죠. 자,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거를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번의 식. 두 번의 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개가 뭐야? 컵케이크죠. 자, 컵케이크 먼저 선택한 다음에 뭐 선택해요? 아이스크림 선택해? 근데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곱해준다. 자, 숫자에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순서가 있습니다. 뭐 이해되니? 우리가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니까 이 3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2를 시행한다는 소리죠? 행동의 순서가 있죠. 자, 위에 거 볼까요? 아래 거와 비슷하게 위에 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자, 너는 두 개? 두 개 먼저? 두 개가 뭐야? 아이스크림만 선택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컵케이크를 선택해.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결론이 뭐야? 컵케이크를 먼저 선택을 하던 아이스크림 먼저 선택을 하던 결과가 똑같죠. 왜?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위쪽 거 아래쪽 거가 다 결과가 똑같이 나오고 이해하기도 쉽죠.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아래쪽처럼 문제를 풀 때 잘 풀리는 경우가 있고 위쪽처럼 문제를 풀 때 잘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동을 먼저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잘 풀릴 때도 있고 산으로 갈 때도 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을까요? 거꾸로 풀기. 거꾸로 풀기. 거꾸로 풀기. 뭐 써놔.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거꾸로 풀기 언제 나오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오죠. 졸업 안 했니? 물론 거꾸로 풀기라는 용어가 안 나오지. 하지만 거꾸로 푸는 건 나오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자, 자, 초등학교 교과서 좀 봐. 나와. 다 나와.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얘들아, 똑같은 게 반복되지?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도 모르잖아. 재수할 때 고3 거 알 것 같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 배울 때 제발 제대로 알아주자. 물론 한 두세 분 정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263페이지 위쪽 보죠. 자,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 동시에 의미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same time에 안 일어나도 돼요.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곱의 법칙이 성립한다. 자, 곱의 법칙을 어떻게 이해하자? 곱셈을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언제 곱셈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겠죠.
보면은 사건이 있는데 각각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하여 자, 각각에 대하여 좋은 표현이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일 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체크,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한다? 곱셈을 가지고 구한다. 자, 구조가 같으니까 어떻게 하자? 하나만 잘 구해서 곱해주자 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다. 자, 문제 4번 볼까요? 민서, 티셔츠, 바지, 점퍼 각각 4개, 3개, 2개. 티셔츠, 바지, 점퍼를 각각 하나씩 택하여 입는 경우의 수. 자, 문제대로 풀어보죠. 자, 티셔츠는 몇 개 중에 4개? 하나?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4개죠. 내가 고를 수 있는 케이스가 4개죠. 바지는 3개, 점퍼는 2개. 그럼 어떻게 한다?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한다? 그래? 자, 질문. 곱한 이유는? 아니, 여기 보면은 뭐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문장이 없잖아요. 근데 곱해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파악을 해서 동시에라는 말이 없어도 곱할지 더할지 같은 것을 파악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거꾸로 풀어볼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4로 풀어도 되죠. 그럼 문제는 뭐야? 이건 그냥 개그인데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점퍼를 입고 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는다는 소리죠. 뭔 소리인지 알죠? 네,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네. 4 곱하기 3 곱하기 2는 뭐야? 티셔츠 입고 바지 입고 점퍼 입고 이게 인간적인 거네. 네. 거꾸로 풀면 약간 비인간적인 거죠. 자. 그런데 답은 똑같다. 답은 똑같다니까 구조가 똑같다고. 우리만에 그런 애 있을 것 같은데 점퍼 위에 티셔츠 입는 애. 나오면 1라운드 중에 우리만이죠. 자, 예제 2번. 예제 2번도 정말 여러분 주옥과 같은 문제인데 예제 2번에 왼쪽에 박스 있죠. 그 박스 별표 좀 쳐놔. 별표. 외우지 말고. 자, 2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20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 해설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200을 어떻게 했다? 소인수 분해했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너랑 나눠서 보는 거죠. 자, 2의 3제곱이 있는데 얘의 약수를 구해. 약수는 우리 영제곱 배웠니? 영제곱 1이라고 하죠. 1. 이게 8의 모든 약수죠. 플러스 값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종이 뭐예요? 지수를 하나씩 줄여주면 되죠. 그냥 0까지. 그래서 소인수 분해하면은 너의 약수를 쉽게 체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5의 제곱이 있으니까 5의 제곱의 약수는 뭐가 돼요? 1씩 줄여줘. 되죠?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드는 거. 표를 만들어 봐보세요. 자, 너의 약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소수들을 가지고 너랑 만나죠. 가로 세로가. 그럼 여기에다가 2의 1제곱 곱하기 5의 0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너의 약수면서 너의 약수니까 곱한 게 무엇이다? 너의 약수가 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질문? 그럼 약수가 얘밖에 없어? 얘밖에 없죠. 너랑 곱해서 나온 약수는 얘밖에 없잖아. 뭔 소리냐면 이 네모 칸을 다 채운 게 무엇이 된다? 전체 약수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너랑 나랑 곱해서 값이 2개 나오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지. 2개, 3개, 4개. 그런데 하나씩밖에 안 나오게 그게 보이게 표를 그려놨죠. 네. 확신 얻는 건 확신. 어떻게? 자, 소인수 분해를 해. 너의 약수의 개수를 체크해. 체크한 게 뭐예요? 전수 조사죠.
다 체크한 겁니다. 5의 제곱의 약수 체크해. 전수조사. 그러면 이 칸에 채워지는 것들로만 조합을 하면은 모든 약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빠짐없이 조사했기 때문에 곱한 것에 대해서도 싹 다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하면 돼? 하나, 둘, 셋. 아, 이거 체크해야 된다. 너랑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 알겠어? 같으면 어떻게 돼? 두 개가 있지만 하나로 체크해야겠죠. 다르니까 경우의 수를 두 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모칸도 모든 숫자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파악해야 돼. 그 구조를 파악해놔서 구조를. 전수조사를 해서 곱해진 게 딱 하나씩밖에 안 나오는데 얘네들 싹 다 모으면 정확히 너의 모든 약수가 나온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보호할 수가 있다. 하나, 둘, 셋, 넷. 자, 4개의 칸이 몇 개 반복돼요? 네, 4 곱하기 3. 또는 3개의 칸이 3 곱하기 4. 이렇게 전체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4는 어디서 왔느냐? 3, 2, 1인데 0제곱이 있으니까 너에서 플러스 1 했구나. 3은 2, 1인데 0제곱 있으니까 하나 더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이렇게 손위수분해 되어 있으면 너에다 1 더하고 너에다 1 더해서 곱해라. 이렇게 그냥 패턴을 외우죠.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을 다 잘 이해하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자, 이런 거 해볼까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나? 잠깐, 이거 200 맞아? 맞죠? 자, 3 곱했어요. 자, 얘 표 어떻게 그려?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면 복잡해지겠죠? 어떻게 한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1을 더해, 1을 더해, 1을 더해, 곱해. 이게 구하면 되겠죠. 아, 7이 곱해져 있어. 아, 4개는 어떻게 그려? 못 그리지. 같은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수에 똑같이 1을 더해서 곱해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2개짜리이기 때문에 그 표가 나와 있는 거고 이 3개, 4개가 돼도 똑같이 상관없이 성립을 합니다. 어떻게 약수가 구해지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얘를 잘 표현을 하면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애가 되고요. 3의 0제곱. 자, 약수를 다 모아둔 거죠? 한번 써봐야 돼. 자, 얘들을 가지고 어떻게 약수를 만들 수 있죠? 아니, 너 중에 하나를 뽑아. 너 중에 하나를 뽑아. 하나를 뽑아. 하나를 뽑아. 걔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숫자의 약수 중에 정확히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수를 곱했을 때 결과값이 다 다릅니다. 네. 뭘 표현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면 아, 그냥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곱셈을 사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구나. 덧셈을 사용하기 귀찮겠죠. 덧셈 사용하기 귀찮으면 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시는 게 포인트다. 자, 이게 너무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뒷장 264페이지. 예제 3번. 자, 야영장에서 대피소를 거쳐 정상까지. 자, 야영장은 대피소로 가는 길 몇 개예요? 3개. 대피소에서 정상까지 몇 개? 4개. 그럼 어떻게 구해?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자, 또는 동시에 이런 단어가 없어도 읽고 곱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수용도를 그려보면 알 수가 있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풀이에 보면은
곱의 법칙에 의하여라 라고 나와 있죠.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아니 가는 길이 세 가지, 가는 길 네 가지 알겠는데 아무 근거 없이 곱의 법칙에 의하여 곱하라고 나와 있잖아. 얘는 무엇이다? 풀이를 봐도 왜 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곱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 이유가 일일이 안 써져 있다는 소리야. 자, 2번 보죠.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 자, 그림을 보고 파악해 봅시다. 야영장에서 정상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1번 문제 풀었듯이 대피소 거쳐가는 거 하나. 두 번째, 대피소를 안 거쳐가는 거 하나. 뭔 소리예요? 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구조가 다르겠구나. 그러면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겠구나. 거쳐가는 경우는 12 구했죠? 안 거쳐가는 경우는 두 가지죠. 그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더하느냐? 거쳐가는 것하고 안 거쳐가는 건 같이 일어날 수가 없죠. 문제 6번에 단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조건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린다 풀어보시고요. 아래에 생각 넓히기. 여학생 남학생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주장대로 구해보면은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이냐? 구조를 바꾼다. 같은 구조. 아니야, 구조를 바꾼다. 말이 좀 어렵죠? 선아, 구조를 바꾼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운이 좋은 케이스죠.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라는 소리인데 어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방법이 두 개가 있으면 아까 예시로 든 게 뭐예요? 문제를 읽는 순서대로 풀면은 잘 안 풀릴 때가 있다고 했었죠. 그때는 문제의 반대 순서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풀기라고 했었는데 아까 그 티셔츠, 점퍼, 뭐 바지 입는 문제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를 읽었을 때 안 풀려.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걸 변형한다는 소리인데 구조를 바꾼다, 변형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변형이라는 말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1대1 대응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1대1 대응. 1대1 대응 배웠니? 한숨 쉬어? 한숨이 나와 지금? 나와 지금? 8시 3분에 나와 지금? 미래를 보고 자, 오늘 뭐 배웠어요? 영어의 성을 자, 다 지워. 얘만 남지? 네. 자, 더하기, 곱하기. 두 개를 배웠니? 배운 느낌이 안 들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쓴 뇌의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만 파악하면 덧셈, 곱셈은 쉽게 되잖아. 계산은. 네. 자, 언제 더한다? 구조가 다를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이럴 때 더하고요. 언제 곱한다? 구조가 같을 때, 뭐 수용도 같은 걸 그려서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때 등등등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그 잠에 정리가 될 기세처럼 보이고요. 정리를 당할 기세. 아니 우리 부회장님도 핸드폰 열심히 하시네.